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교와 불교는 어떻게 발달하였을까? 교과서는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려의 사회와 사상 중에서 사상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유교와 불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교는요. 통치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교는 어떤 어떤 정신적인 거라든지 사후세계 이런 거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유교는요. 통치 이념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잘 다스릴 수 있을까는 즉 유학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태조 때는요. 건국 과정에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안 눌러졌네요. 유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유교 사상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민본 사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민본 사상의 뜻은 뭐냐면요. 국가의 근본이 누구다?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을 근본으로 그래서 백성이 주인인 민주주의랑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이 백성의 삶이 편안해야 국가가 잘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민초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통치를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교를 잘 알고 있는 인재를 등용을 하기 위해서 광종 때는 과거제도를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이 최승로였던 이 신하에 시무 28조를 수용을 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나 향교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면서 문치주의 정통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국가를 이제 건설을 했으니까 신라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모습 그리고 신라의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 아니야. 게다가 국가초는 조금 어지럽죠.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런 혼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려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하시면 고려 중기는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지배 체제도 어느 정도 수립이 됐고 그리고 지배 계층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확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학이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또 관리로서의 입신양명 이런 것들의 수단화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학은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사학을 세운 대표적인 사람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최충인데요. 이 최충이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이 사학을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 구제는 9개의 클래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개의 반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딱딱딱딱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 구제학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에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잘 보내는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입시 학원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 구제 학당이 아주 잘 됐는데 이 학당 자체가 좀 유학 자체의 학문적인 발달보다는 과거 시험을 위한 그런 학교로서의 기능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김부식 같은 경우도 우리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할 때 배웠었고 김부식이 쓰는 역사책이 삼국사기죠. 자, 그래서 유학의 보수와 고려 중기의 특징은 일단 사학, 최충의 구제학당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최충의 호가 문헌이에요. 그래서 문헌공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관학이 위축이 됐어요. 관학이 국자감이죠. 국자감이 위축이 되면서
이 관악을 조금 진흥하기 위해서 뭐 칠제, 양현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이제 고려 중기에는 사학이 좀 발전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 후기에 이 유학이 좀 보수화가 되고 사회의 집권층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결합을 하게 되면서 개혁적인 성향이 조금 무뎌져요. 그러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송나라 때 이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을 한 건데요. 이 성리학은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조금 더 철학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우리는 이제 원나라 때, 안향이 이것을 들여오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조금 실용적인 모습이 좀 더 강했다면 점점점 전문적인 그런 학문까지도 발전을 하게 됐었고, 이 성리학은요 신진사대부의 이 개혁의 토대가 되는 학문이었어. 그래서 그 이전에 권문세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개혁을 하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이념으로 좀 쓰였다. 그리고 이때 불교가 잘 나갔잖아. 불교의 폐당 같은 것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소학, 주자가래 같은 것들이 이제 보급을 했는데, 소학은요 어린 아이들의 어떤 생활 규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자 가래는요, 가래는 집에서 하는 어떤 예절 이런 거잖아. 예의, 어떤 기본적인 규범 이런 거야. 그래서 주자가 이것을 집대성을 한 건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거 뭐가 있냐? 관, 혼, 상제가 있죠. 그래서 성인식 같은 거죠. 혼은 혼례, 상은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제는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 같은 것들이 정립을 해서 생활 자체를 유교식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다. 그리고 역사사 편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 초부터 왕조실록 편찬했는데 거란 침입 때 다 소실되면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요. 뭐 7대 실록도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삼국사기. 이거는 삼국시대 얘기를 담았던 거고요. 김부식이 편찬을 했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고 해서 불어 괴력난신이라고 했어. 그래서 기이한 일은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막 신화들 같은 것들 중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신화 같은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고조선의 단군 신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서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때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삼국사기 안에는요 단군 신화 내용 없어요. 고조선도 없어요. 기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좀 아마 기이한 일 같은 것도 서술하지 않고, 그리고 고조선을 우리 역사로 어느 정도 인식은 했었어도 어떤 우리 역사의 뿌리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신라 중심적인 그런 역사책이었고요. 기전체라고 하는데, 기전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후기는 무신정변이나 몽골 침입 등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침입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의 자주성이 실추가 되잖아. 외국에게 침략을 받고 원 간섭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뼈대 있는 나라고,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하고,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면 이러한 자주의식을 고대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던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 동명왕이 주몽이거든요. 주몽. 그래서 주몽의 그 신화 있잖아. 해모수와 유화부인 사이에서 태어나,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우리의 자주의식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련의 삼국유사, 여기서 드디어 단군 신화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단군을 민족 시조로 제시한 그러한 책이고요. 일련은 스님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합리주의 사관보다는 진짜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는 그런 신화 같은 것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설화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나오죠. 그다음에 제왕운기 이승유가 지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단군을 서술을 하면서 우리 역사의 시작은 바로 이 단군 때부터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그전에는 고구려 계승이냐, 여기 고구려 계승이냐, 신라 계승이냐, 이땐 신라죠. 신라
계승이냐 막 이랬다면 신라도 고구려도 아닌 그 위에 단군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런 분열을 조금 더 통합을 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 영향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이제 명분, 정통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역사책도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숭불 같은 경우는 불교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국불교. 선생님이 아까 막 그 전에 얘기했을 때 처인성 전투에서 이제 김효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김효누 스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별기군 같은 것도 스님들이 이제 만든 군대들도 있었고, 그래서 호국불교로서 국가의 위기사항이 있었을 때 스님들이 군대를 꾸려서 실제 전투에 나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팔관의 연등회, 광종 때 과거 중에서 문과, 잡과, 그리고 승과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왕실과 문벌 사이에 승려를 배출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곧 배울 의천 같은 경우는 왕자 출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았다.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위로 갈게요. 자, 불교 통합 운동에서 불교가 우리가 불교에서 교종과 선종이 있었다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누가 옳았다, 그르다, 우리가 더 옳다, 진리를 참고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크게 의천과 진울이 노력을 하는데, 의천은 교종 중심의 선종,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들 다 쓰시는데 특히 이제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교관겸수, 의천 같은 경우는 교와 관은 같이 수행해야 된다. 교는 교리, 관은 이제 어떤 깨우침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깨우침을 위한 수행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진울은 정해상수와 도노 점수인데요. 도노 점수가 먼저야. 도노 갑자기 깨닫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으로 어떤 진리를 얻어서 점수 계속해서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양을 해야 되냐? 정과 해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혜와 선정, 이 선정은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과 이 지혜, 알을 같이 쌓아야 된다라고 해서 선종 중심의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수선사, 송광사, 결사라고 해서 어떤 그 전에 조금 약간 부패한 이런 불교들을 조금 더 깨끗하게 우리가 경전도 읽고 참선도 하고 노동도 하면서 불교 자체, 신앙 결사 이런 운동들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요, 백년결사에서 실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밑에 내려가서 해심은 진우를 계승을 해서 이거 보시면 돼요. 유불일치서에서 유교와 불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고려 말의 권문세족과 연결이 돼서요. 대농장, 백성수탈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폐단도 있었다. 그 다음에 대장경은요, 경정을 다 집대성한 이런 거고요. 언제 만들었냐? 초조대장경은 처음 만들었다는 거야. 거란침 때. 이게 제조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인데 몽골 침입 때, 즉 공통점이 뭐야? 외세르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자라는 염원을 담은 대장경이고요. 초조대장경은 현재 남아있지 않고요. 팔만대장경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한 번씩 보세요. 팔만대장경 목판으로 만든 거고, 직지심체 요절은 뭐야? 금속 활자죠. 나머지 부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의 건축 부분 보시면요, 뭐 이런 사찰 건축 양식들이 있었다. 그리고 요 기둥에 이 처마를 받치기 위해서 이 머리에 넣으면서 이 무게를 받치게 하는 걸 포라고 하는데요. 주로 된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 양식.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이렇게 포들이 있으면 포가 많잖아. 그래서 다 포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부석사의 무량수전 보시면 기둥마다 하나씩 있죠. 이런 것들은 뭐야? 주심포 양식이에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교와 풍수지리설 보도록 할게요. 자, 도교 같은 경우는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러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는 서경천도 운동의 근거가 되기도 했고, 삼경이 뭐냐면 원래 초기에는요, 개경, 서경,
그리고 동경이 경주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는요, 뭐가 그리고 이렇게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후기에는요, 개경, 서경, 남경이 서울이야. 그리고 풍수지리서는요, 건국 시기에는 개경이 길지다. 그래서 건국을 성공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서경이 길지다라고 해서 북진정책, 후기에는 이 남경길지설이 이제 대두를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고려 말 조선 초 어느 정도 영향이 됐고 조선시기 수도가 남경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보여주면 아는데 답이 다 나와버렸네? 답이 다 나와버렸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이거를 본 학생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힌트를 하나 주자면 우리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뭐가 있지? 요게 없거든요. 성종은 지방에 경학 박사라고 하는 걸 파견을 하는데 이거는 유교 경전이에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보내서 공부시키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이뤘다라고 하면 다시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은 돌려보내줘서 그곳에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부터는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잘 이렇게 보는 이런 성과 함께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래서 성과 함께 본관제가 실시가 됩니다. 이거는 본관제도예요. 그래서 성이 어떤 시간, 이 사람의 처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좀 이어져 왔는지 이 계보를 나타낸다면 본관제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사람의 가문이 어디서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역이야,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뭐 김해 김씨, 그리고 뭐 또 반남박 씨, 또 뭐 있어요? 뭐 경주 김씨, 뭐 김해허 씨 이런 것들 있잖아. 선생님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네. 뭐 전주이 씨. 이때 이 씨가 성이면 전주는 본관 지역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요 기전체죠. 기전체 같은 경우는 역사서 양식 중에 하나인데요. 역사서를 서술하는 서술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전체는 이 본기는 황제 국가. 그래서 황제, 누구 황제 이런 식으로 황제마다 쓴 거. 세가는 제후. 열전은 제후도 황제도 아니지만 좀 기록할 만한 인물. 그래서 뭐 신한테 잘났어. 아니면 엄청나게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연표. 플러스 뭐였더라? 긴가? 표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러한 기전체 양식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전체랑 하나 더 기가 아니고 지네요. 지는 이게 자료, 제도, 문물 뭐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유명한 거는 편년체가 있어요. 편년체는 날짜별.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편년체는 뭐가 있냐? 기전체는 삼국사기가 있죠. 그리고 편년체는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빨리 하려고 했는데 벌써 18분이나 했네요. 미안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잘 봤으면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이런 이제 본기세가 열전 말고도 뭐 이건 연표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문물이나 뭐 이런 것들. 문물. 아이고 이상하네. 지우개가 잘 안 됐네요. 문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전체 말고 또 유명한 역사 서술 방식이 뭐냐면 편년체예요. 편년체는 날짜별로 일기 같은 거죠. 뭐 언제 뭐 했다. 대표적인 거 뭐예요?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 또 활동 재밌게 해봅시다.